안녕하세요. 개미일보 김개미입니다. 5월 19일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 시장, 반도체는 웃었고 배터리는 울었습니다. 김개미와 함께 금요 마감 시장 정리 함께 같이 확인하시죠. 그럼 출발!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장 후반까지 빠지지 않고 오른 0.89% 상승, 2537포인트로 등락폭은 크지 않았지만 단단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개인이 1조 원 이상 순매도하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천억 이상씩 크게 쌍끌이하는 매수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섹터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섹터 오늘 불을 뿜었는데요. 어제에 이어 삼성전자가 3% 이상, SK하이닉스가 4%가량 오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인터넷주인 네이버 카카오도 1% 이상씩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좋았던 현대와 기아차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코스피 매수 현황으로 살펴보면 개인은 포스코홀딩스, 코덱스 200 선물 곱버스, SK이노베이션, 외국인은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SK하이닉스,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등을 매수합니다. 개인은 2차전지 종목들을 분할해서 매수하고 외국인은 반도체 종목들을 쓸어담고 있는 모습, 기관은 반도체, 2차전지, 금융주들을 나눠 담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조금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2시 이후로 강하게 상승하며 0.7% 상승한 841포인트로 마감합니다. 오늘은 개인이 코스닥도 매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개인은 1825억 매도하였고 외국인이 843억, 기관이 1088억 매수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섹터별로 살펴보면 코스닥 역시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대부분의 종목 매우 좋은 빨간 모습으로 나타났고 2차전지 오늘 크게 빠지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가 5% 이상, LNF가 6% 이상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좋았던 엔터도 오늘은 3% 이상씩 빠지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매수 현황 살펴보면 개인은 LNF, 에코프로, 모니터랩, 외국인은 동진세미캠, YG엔터테인먼트, ISC, 기관은 동진세미캠, 셀트리온 헬스케어, HPSP를 매수합니다. 개인은 2차전지와 상장한 종목들을 매수하였고 외국인은 2차전지, 엔터, 반도체를, 기관은 반도체, 바이오 등을 매수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총 상위주로 정리해보면 2차전지와 자동차가 빠졌지만 시총 1위, 3위인 반도체가 3% 이상씩 크게 상승하며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상장한 공모주 소식, 결과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상장한 종목은 두 종목으로 모니터랩과 CU박스가 상장했는데요. 저 김개미, 모니터랩을 청약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모니터랩은 최고가 23,000원을 기록, 종가는 14,000원을 기록했습니다. CU박스는 최고가 15,980원을 기록한 후 13,810원으로 마감하는 모습. 저 김개미, 모니터랩 좋은 타이밍에는 팔지 못했지만 소소한 수익 달성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개미일보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 있으셨나요? 청약하셨다면 좋은 결과 있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좋았던 섹터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반도체 섹터입니다. 반도체가 불을 뿜은 날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3.32%, 하이닉스가 3.95%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이제 정말 겨울이 끝일까요? 증권가에서 보기를 반도체주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AI 산업 등으로 인한 기대감에 반도체주가 크게 올랐는데요. 어제도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강하게 오르며 불을 뿜는 상황을 연출했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하반기 재고 감소와 가격 둔화, 수급 개선으로 인해 반도체 섹터는 더욱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7만원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다시금 강한 상승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움직임입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좋았습니다. 데모가 20.79%, 삼부터건이 9.62% 상승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은 아니지만 동결로 전환될 것 같다는 소식을 알려왔는데요. 동결 분쟁은 군사적인 대치는 지속되지만 교전은 중단한 평화적 해결책으로 임시적 평화협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도 이 같은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러시아 쪽이 관철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동결로 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체크해봐야 할 뉴스 소개해드리는 체크 코너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미국의 기아 보이즈로 미국 차량에 모빌라이저라고 하는 도난 장치가 없어 현재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현대차와 기아차를 훔쳐 운전하는 사태가 발생했었는데 현대기아가 2억 달러를 보상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차량에는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이 옵션, 미국에는 모빌라이저 도난 방지 시스템이 옵션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차량 기본 사양을 선호하는데 옵션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점이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도의적 책임과 기업 이미지 신뢰 회복을 위한 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 주가 움직임이 좋았었는데 이러한 소식은 안타깝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전지 동박 회사인 SKC가 반도체 회사인 ISC를 인수한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ISC는 반도체 테스트 기업인데요. SKC는 ISC의 기업 가치를 약 9,700억 정도 수준으로 평가하며 최근 반도체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타격이 크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인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보니 앞으로 반도체 정말 겨울이 끝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은행 소식인데요. 시중은행의 자금이 인터넷 은행으로 옮겨가고 있는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금리 하락으로 인한 은행에 자금을 두는 것에 대한 매력 감소와 인터넷 은행들의 고객 유인책인 선이자 정책과 더불어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 등이 고객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은행은 전분기 대비 12조 이상의 금액이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같은 소식을 볼 때 은행도 세대 교체가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식료 소식인데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가격을 올린 라면. 원재료는 최근 1년 대비 밀과 파뮤가 각각 44%, 37%가 하락했는데 11% 상승한 라면 값은 요지부동인 상태. 이 같은 상태에 영업이익이 무려 86%나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업체 측에서는 원재료를 국내로부터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국제 시세와는 영향이 없고 외국 법인의 실적이 좋아진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제 시세가 떨어지면 국내 시세도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엇이 되었든 서민 경제 또 한 번 매우 어렵다고 느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김개미가 전해드리는 주식시황 마감 정리였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개미 여러분들을 위해 더욱 좋은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미일보의 김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미일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는 방법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료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따봉 버튼입니다. 감사합니다.